김승태 원장입니다. 그러면 제가 환자들을 대표해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을 원장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비중격 관련해서 먼저 여쭤볼게요. 오늘 주제는 코 막힘 그 중에서도 비중격 만곡증 때문에 뭐 휘어서 코가 막힙니다. 다른 데서 코가 휘었다는데 수술해야 되나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휘면 또 꼭 수술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수술과 관련된 환자분들이 그 게시판이나 이런 데 많이 올려줬던 질문 같은 거, 그래서 의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서 그런 거 위주로 한번 동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코가 막힌다고 오셨을 때 다른 병원에서 코 가운데 칸막이가 휘어서 이거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꽤 많아요. 꽤 많습니다. 사람 몸에 이렇게 일자로 된 데가 없잖아요. 이게 다 조금씩 휘어 있습니다. 안 휘어 있을 수는 없어요. 물론 1년 내내 24시간 막히시는 분도 있지만, 코 막힘은 대부분 주로 저녁에 막히고 낮에는 조금 괜찮아요. 생활에서는. 병원에는 대부분 낮에 오시니까 코 점막에 붓기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병원에 왔을 때는 저희가 봤을 때 코가 이제 뚫려 있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뚫려 있고 집에서 막히면 이런 분들은 수술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는 경우도 있고요. 환자분들 코 막히는 게 코가 무조건 좁다고 막히는 건 아니거든요. 코 구조상 앞에 코 하비각계로 혈관이 풍부하기 때문에 코 점막이 굉장히 부었다 빠졌다 해요. 그게 실제로 많이 부어서 막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코는 넓은데 코는 숨 쉬어지는데 코 안에 점액이나 분비물이 끈적끈적하게 마치 눈에 눈곱 끼는 것처럼 이렇게 껴버리면 코는 숨 쉬어지는데 그게 뭔가 답답하니까 불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코 막힌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코가 오히려 너무 넓은 경우에 공기가 닿는 느낌이 코 안에 없으면 그거를 코로 숨 쉰다는 느낌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위축성 비염인 경우나 그런 분들은 너무 넓어서 오히려 자기가 막힌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구분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게 환자분이 코 비중격이 휘어 있는 곳과 그 환자분이 코 막힌 위치가 일치하는지를 봐야 돼요. 환자분 주로 어디가 막히세요? 휘어 있는 건 오른쪽으로 휘어 있는데 자기는 왼쪽이 막힌다고 그런 경우 있어요. 그거는 오히려 너무 넓어서 건조하고 말라서 불편한 분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주로 왼쪽이 넓으니까 왼쪽으로 숨 쉬다가 왼쪽마저 막히면 그때 양쪽이 막히니까 왼쪽을 막힌다고 착각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환자분이 오른쪽으로 누웠을 때 막혀요, 왼쪽으로 막혀요, 이런 거를 통해서 이 수술이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이제 수술을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코를 무조건 넓게 하면 오히려 너무 넓어서 건조하고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게 극단적으로 너무 넓으면 빈코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건조한 점막 때문에 분비물도 끈적하게 뒤로 넘어가고, 그런 분들이 코가 계속 뒤로 넘어간다, 가래가 넘어온다, 목에 가래가 걸렸다, 캑캑된다, 건조하다, 그런 분들이 또 비염이라고 생각해서 비염약을 많이 먹죠. 그러면 비염약이란 그 코를 건조하게 하는 거니까 코가 말라서도 불편하고, 때문에 코 막힘과 임상적인 증상과 실제적으로 구조를 매칭시켜서 정말 수술이 도움이 되는지를 봐야 돼요. 무조건 넓은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코는 필터 기능도 해야 되니까 적절하게 넓어야 돼요. 그래서 좁아서 막히는 경우에는 수술이 도움은 돼요. 코 비강은 뼈 구조에 점막이 있고, 그래서 점막이 부어서 그런 거라면 그거를 축소시키면 실제로 코는 좀 넓게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막히는 거는 수술의 효과는 꽤 좋아요. 근데 필요 없는 수술을 안 해야죠. 그러면 수술하실 때 실제로 환자들의 코 내부도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환자들의 막힌다는 얘기 들어보신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일치시켜서 수술을 할지 약치료를 할지 결정을 하시는 건가요? 그럼. 그리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 넓은데 CT 같은 거 찍으면 저 뒤에 부비동염이나 이런 게 조금 있어서 그렇게 이제 막히게 느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약물 치료하고 좋아지는 보고, 그게 좋아지지 않으면 뭐 그것도 수술해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비중격이 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위치에 따라서 수술이 굉장히 어려운 분이 있고 쉬운 분도 있어요. 코 저 뒤에, 근데 코 가운데 칸막이 뒤쪽에 휘어 있는 거는 사실은 코 막힘에 큰 영향은 안 받아요. 그러니까 코가 가장 좁은 데는 앞쪽, 코 입구, 그 주변에 한 2cm, 그 정도가 굉장히 좁은 부분이고, 뒤로 갈수록 이게 위아래로 넓어지기 때문에 뒤쪽에 휜 거는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그래도 뒤쪽에 과도하게 휘어 있으면, 너무 휘어 있으면 영향을 받는데, 뒤쪽에 휘어 있는 거는 그렇게 수술이 뭐 많이 휘었다고 해도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 코라는 데가 이 앞쪽, 아래쪽, 요 하부 3분의 1 정도는 연골이기 때문에 여기는 코 가운데 칸막이 지지 구조에 영향을 받아요. 근데 저 뒤쪽은 뼈랑 이런 쪽이기 때문에 요 위쪽이랑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쪽은 코 가운데 칸막이를 골절시키거나도 외부적인 코 모양의 지지 구조에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뒤쪽은 뭐 이렇게 과감하게 해도 크게 뭐 코 모양의 변화는 없는데 앞쪽은 그 이렇게 휘어 있는 코가 코 앞쪽 모양을 받치고 있는 기둥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교정하고 뭐 지지구를 다시 받쳐주거나 이래야 되는 경우도 많고, 어쩔 때는 바깥쪽 코도 많이 휘어 있고 코 가운데 칸막이랑 같이 휘어 있는 경우에는 바깥쪽 코랑 같이 교정해야지 교정되는 경우도 조금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환자분이 원치 않아도 거의 코 성형처럼 해야지 교정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기능성 코 성형술인가요? 예, 꼭 미용 목적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코 성형할 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코가 뚫려는 있어요. 숨은 쉬어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코는 숨이 쉬어지는데 답답하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밑에 통로는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 비밸브라고 콧구멍이 콧망울이 이렇게 있으면 그 위쪽에 닿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가 이렇게 접혀져 있으면 요거 단 것 때문에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밑에로는 숨이 쉬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콧망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닿아 있으면 여기 밑으로 숨이 쉬어지는데 요 단 것 때문에 불편해요. 그런 분들은 옆에를 이렇게 빼보면 편하다고 그래요. 그런 경우는 이거를 떨어뜨려주는 수술을 해야 돼요. 그게 비밸브 교정술인데, 네. 이거를 떨어뜨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쪽 연골을 보강을 하거나 아니면 가운데 칸막이를 확실히 교정해서 이걸 떨어뜨리거나 그렇게 해야지만 만족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코막힘의 구조랑 환자분의 증상을 매치시켜야지 수술이 정말 도움이 돼요. 굉장히 코막힘에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 거네요. 거기다 심리적인 것도 있어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막힌다고 오시는 분도 있으니까 성급하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의료진과 상담을 해서 이제 수술을 결정하시면 되죠. 코 막혀 보시면 이게 은근히 굉장히 불편해요. 입으로 숨 쉰다는 게 되게 불편한 일이기 때문에 잘 때도 입도 벌리고 자니까 마르고 코골이도 심하고 아침에 목도 아프고 수면 상태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코 막히는 걸 굳이 참을 필요는 없는데 쓸데없는 수술을 하지 말아야 되죠. 사실 제가 비중격이 휘어져 있어요. 근데 비중격도 있으면서 비염이 있다. 그럼 만약에 비중격이 없어지면 비염은 저절로 없어지나요? 아니, 그렇진 않죠. 우리 의사들이 얘기할 때 비염은 코의 각종 문제를 비염이라고 포함해서 얘기를 해요. 비중격은 구조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코 막힘과 관련이 있는 거지, 그거를 해결을 하면 콧물이 안 나고 이런 거는 다른 문제예요. 근데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코 가운데 칸막이가 휘어 있으면 코를 풀거나 그러면서 거기가 자꾸 이제 쓸리거나 그러면 거기에 염증이 더 생길 수 있고 딱지가 많이 생길 수 있고 뭐 코피가 그런 염증이 생길 수는 있죠. 수술은 구조적인 걸 해결하는 거고, 점막의 염증의 문제는 평소에 뭐 보습이라든지 코 관리라든지 약물로 도움을 받는 거죠. 이게 비중격 수술 많이 아픈가요? 이런 질문이 제일 많았어요. 그렇죠. 이게 통증에 대해서 수술이라고 그러면 그 비중격 교정술을 할 때 국소 마취로도 할 수 있고 전신 마취로도 할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아무래도 국소 마취로 많이 했어요. 이제 비중격 교정술도 위치에 따라서 굉장히 용이하고 쉬운 것서부터 겉에 외비 코 모양까지 같이 교정해야지만 되는 경우까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수술이 20분, 15분 만에 끝나는 수술도 있고 두세 시간 걸리는 수술을 해야지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뭐 그렇게 심한 경우도 국소 마취로 하거나 아니면 조금 오래 걸리면 수면 마취로 했는데, 이제 사회가 점점 이제 아무래도 삶의 질을 중요시 되잖아요. 안 아파야 되고. 그러니까 최근에는 대부분 마취과 선생님이 있으니까 마취과 선생님과 협조로 해서 전신 마취로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거의 안 아프죠. 마취할 때 당연히 모르는 거고, 그럼 이렇게 물어보세요. 끝나면 아프냐? 끝나고 마취 풀린다고 더 아프진 않아요. 대부분. 그렇게 전신 마취하고 수술하고 나면 환자분한테 어디가 아프세요 물어보면 목이 아프다고 하는 경우가 더 많고, 목이요? 오히려 뭐 두통이 있다고. 근데 그런 경우 왜 그러냐면 뭔가 마취약 때문에 약간 좀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조금 속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전신 마취할 때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도 삭관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목이 좀 불편해서 그만큼 코는 별로 안 아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술할 때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 끝나면 코 통증은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비중격 교정술을 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부작용 설명을 하겠는데요. 뭐 생길만한 게 피나는 거, 피나면 이제 지혈하면 되는 거고, 비중격 수술과 합의각계로 축소한 다음에 출혈 때문에 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사실은 오히려 비중격에서 출혈보다는 합의각계 지는데 딱지가 떨어지면서 1, 2주 있다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가끔 많이 나는 경우도 정말 드물지만 있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환자분이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피가 나니까 병원 오면 되는 거고. 바로 그냥 피가 나면 병원 가면 되는 건가요? 근데 조금 나는 건 대부분 멈추니까. 또 하나 생길 수 있는 거는 이제 코를 건드려 놓으면 코 점막이 부었다 빠졌다 하면서 살이 유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물론 확실하게 넓혀 놓으면 그렇진 않은데 그래도 유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하고 코 안에 얇은 비닐 같은 거를 코 벽에
비강에 조금 넣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넣어놔요. 그러면 이제 고개 껴있으니까 유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1, 2주 있다 빼죠. 그건 뭐 선생님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조금 일찍 상태 보고 이렇게 유착 안 될 것 같으면 일찍 빼요. 뭐 그것도 아픈가요? 그거 뺄 때 거의 안 아파요. 왜요? 거의 안 아픕니다. 어. 그러니까 이틀 뒤에 코꺼지를 빼는 거는 아플 수 있어요. 그건 뭐 사람마다 다른데 그래도 코 막혔을 때 불편하기 때문에 아파도 빼고 나면 훨씬 더 뻥 뚫린 예. 느낌. 부비동염 수술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넣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비동염 수술보다는 그렇게 많이 아파지는 않아요. 할만합니다. 그러면 수술 종류에 따라서 또 거즈 두께도 좀 달라요? 그럼요. 꺼져 넣는 거나 종류나 그것도 다른데 비중격 수술할 때는 조금 안에 피가 혈종이 고이지 않게 그 점막과 점막이 다 이렇게 딱 바르게 딱 붙을 수 있게 그 가운데 칸막이 조금 구석구석 잘 넣어놓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넣는 편이에요. 피가 고이면 안 좋나요? 그러니까 합의각계나 코 점막 표면에서 나는 거는 나고 멈추면 끝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코 가운데 칸막이는 점막 안으로 들어가서 교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꼬매고 나오잖아. 그럼 피가 나면 얘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안에 그러면 고이는 안에 건가요? 고이는 거죠. 부풀고 이렇게 부풀는 거죠. 그러면 그게 아주 소량인 흡수가 돼요. 흡수가 되가 없어지는데 양이 너무 많으면 그 자체가 염증이 생겨요. 그럼 빼줘야 돼요. 그럼 다시 피를 빼줘야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보통 2일 정도는 넣어놓고 그게 이제 한 3주까지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 일상생활은 가능한데 코에 큰 충격이 가해지면 안 돼요. 그 점막끼리 아직 다 비중격이 안에 구조가 완벽하게 나은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충격이 가해지거나 그러면 피가 찰 수도 있잖아요. 네. 이게 그냥 두면 염증이 생기고 코 모양의 변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확인하고 절개하고 빼주면 돼요. 빼주면 돼요. 다시 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빼면 다시 찰 수 있잖아요. 다시 차지 않게 또 눌러놔야 돼요. 이것까지 설명하니까 굉장히 무서워하실 수 있는데 네. 개인적으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병원에 통원 치료하는 게 그런 걸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외래 진료를 꼭 와야 되는 거군요. 그래서 초반에 2주 안에는 뭐 매일 올 필요는 없으시고 뭐 한 2, 3일 봤다 괜찮으면 3, 4일 봤다 괜찮으면 일주일 있다 보고 코 막힘 중간에 심하면 오세요 되는 거죠. 비중격 안에 혈종이 차면 뭐 피가 밖으로 안 나니까 본인은 몰라요. 대신 이제 코가 막히니까. 근데 이게 수술하고도 처음에는 좀 코가 막힐 수 있거든요. 부어서 딱지도 끼고 그러니까 헷갈리는데 그렇게 차면 많이 막혀요. 그런 경우는 꼭 확인하고 피가 찼는지 봐야죠. 그래서 피가 차면 적절하게 해결하면 연태까지 드물지만 생기지만 결국 문제가 생긴 적은 없었어요. 적절하게 병원에 오시는 날 오시고 하시면 뭐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비중격 수술하고 솜을 빼면은 어느 정도 갑자기 숨이 이제 막 잘 쉬어지는 느낌이 나요? 처음에 바로 잘 쉬어지죠. 처음에는 막았다가 누리기 때문에 바로 잘 쉬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비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비닐이 혹시 실라스틱 부목인가요? 그런 거죠. 비닐 같은 거, 실라스틱. 그 비닐 들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불편하죠. 거기 딱지도 엉키니까. 보통 그 비닐 빼고 나면 많이 괜찮죠. 처음에 꺼지 뺐을 때 완전 괜찮다가 느꼈다가 그 비닐 뺐을 때 이제 더 괜찮죠. 그럼 어디서는 비중격 수술 후에 일주일간 코 세척을 하지 말라는 병원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세척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조금 애매한 게 있어요. 세척이 잘 하시고 잘 맞는 사람도 있고 세척해서 오히려 자극해서 코 안 좋게 하는 사람도 있고 코 점막은 건조하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건조하지 않게 하는 게 좋아요. 어떤 분들은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 수술도 염증 생기니까 여름에 하면 안 좋아요? 세균 겨울에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여름에 장마철에 수술하시는 분들이 결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주먹증 수술도. 왜냐하면 건조하지 않아서. 겨울에 기도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는 난방하고 굉장히 건조해요. 건조하니까 코 점막이나 이런 데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코 수술하면 코 점막을 또 지져놓는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도 건조해질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코에는 보습이 되게 중요해요. 보습이 중요해서 수술하고도 비염약을 많이 쓰는 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코를 말려버리니까. 코 점막이 잘 나으려면 보습이 중요해요. 그래서 가습기 쓰시고 코 점막에 보습제 같은 거 생리식염수 스프레이 같은 걸로 좀 적셔주는 건 도움 돼요. 코 세척도 세지 않게 살살 하는 건 도움 돼요. 그냥 적셔주는 정도. 하루에 한두 번은 괜찮아요. 하루 건너뛰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열심히 치료하고 세척해서 빨리 분비물을 제거할 욕심으로 하루에 3-4번씩 하고 너무 과하게 하고 그런 분들은 또 코도 세척하고 많이 풀어요. 그러면 이제 코 점막에 상처 주고 그러니까 코 점막에도 사실은 굉장히 유용한 점막들이 아주 좋은 점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너무 씻어버리면 좋은 것마저 씻겨나갈 그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하고 처음에는 어차피 세척 효과가 없을 수도 있지만 건조하지 않게 관리하는 게 좋아서 뭐 보습 효과로 살살 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진료 전에는 좀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게 진료 전에 코를 적셔 놓으면 이렇게 불려 놓으면 조금 뭐 안에 분비물 같은 거 제거하는 데 좋죠. 그러니까 그거는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수술했으면 그 선생님이 있을 테니까 물어보고 케이스에 네.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